지금도 베를린 장벽의 실제 잔해를 볼 수 있는 5곳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포함해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인데요. 앞선 내용은 이제 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야기하든 같은 내용을 아마 이야기할 만한 주제였다면 이제 마지막 토픽은 작가 개인의 어떤 그런 관점이나 또는 인사이트에 기반을 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독일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네 번째 토픽,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독일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시절이었던 프로이센 왕국 그리고 독일 제국 시절의 영광을 상징하는 개선문이고요.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대문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답고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힘을 과시하는 그런 유적입니다.
독일 분단 시절에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서의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늘 총등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어서 도시도 이제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해야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통일이 결정된 후에 협의를 위해서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셨죠?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처음 걸어서 동베를린으로 들어갔던 그 관문도 바로 이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를린 여행 중에 필수적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아갑니다. 이제 마음껏 문도 지나가고 사진도 찍고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31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만약 지금도 독일이 분단되어 있고 저곳에서 총등 군인이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베를린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베를린은 지금처럼 번화하고 발전한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를린에서 가장 번화한 포츠담 광장입니다. 독일에서는 사실 고층 빌딩을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거의 이례적으로 고층 빌딩이 모여있는 그런 현대적인 번화가예요. 그런데 분단 시절의 포츠담 광장은 보시다시피 아주 황량한 그냥 벌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서 분단의 경계였었거든요. 통일 당시 서독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4위 경제대국의 서베를린의 모습이 이랬었어요. 과연 이런 환경에서 서독이 강대국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다들 독일의 입을 쳐다봐요. 난민이 몰려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가 지금 부도날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고 EU에서 탈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 벨라루스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는데 이거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못해 태국에서 지금 국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독일의 입을 쳐다봐요. 독일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해요. 독일은 이제 어떤 세계의 질서를 리드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독일 통일로 인해서 서독이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출했고 그 잘 살던 나라가 어려워져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고 침체기를 겪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진통이 없었다면, 그래서 여전히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서독이었다면 과연 세계를 리드하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일의 가치입니다. 막혀있는 것과 열려있는 것. 그 차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생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짐작하고 판단하고 예상하고 해봤자 어차피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예상이나 짐작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지금 베를린의 풍경을 보는 우리들이라면요. 지금 우리는 저 왼쪽에 있는 풍경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랬었다는 거를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행 프로그램에 나온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이렇게 동독과 서독은 고작 한 걸음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고 갈등했습니다. 막혔던 그 한 걸음이 열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장난치듯이 놀 수 있어요. 여기가 서독이었대, 저기가 동독이었대 하면서. 하지만 여기가 막혀있다는 게 지금 상상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분단이 됐었다는 것, 어떤 그런 분단 시절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을 거예요. 저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 즉 분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통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이런 미래 세대에게 꼭 이런 여행을 체험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힌 것과 열린 것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가 막혀있다고 상상하면서 여행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막혀있는 것보다는 열린 것이 낫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런 말도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통일 후에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독일은 동서격차가 존재하고 지역감정도 있다. 이 말 자체는 역시 사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숫자로 통계를 내서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의 어떤 평균 소득을 내보면은 한 100대 85 정도로 격차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간과하는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구동독은 시골이 많아요. 원래 어느 나라든지 시골이 도시보다 평균 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구동독에서 이제 산업도시로 발달한 곳이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 두 도시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 보면은 구서독 지역의 평균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제 경제 격차라든가 어떤 그런 차이는 다 없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드레스덴에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 공장이에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에는 또 BMW와 포르쉐 공장이 또 새로 만들어졌고요. 구동독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저렴하고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독일의 큰 회사가 공장도 많이 차렸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행정부처나 공공기관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만 놓고 보면은 구서독과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무시한 채 어떤 그런 단순한 평균만 가지고서 겉봐 동독 너네들은 지금 열등하잖아. 구동독 지역 너희들은 지금 열등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2등 시민이야. 지역 감정 이런 조장하는 이런 발언들. 사실 이런 거는 독일 극우들이나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극우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차별 감정을 조장해서 구동독 지역에서 지금 그래서 극우들이 많이 날뛰고 있는 건데, 그런 소리를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저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 막힌 길이 열리고 단절된 문화가 연결된다는 것, 돈으로 따질 수도 없고 또 미리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통일 이후에 뒤따른다는 것을 네 번째 토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걸 느끼려면요, 사실 말로 해서는 전달이 잘 안 되고 직접 보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끝난 뒤에 다시 이제 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오면은 한번 꼭 독일을 여행하시면서 이런 통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손주가 있으시다면 더더욱 이 현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힌 것과 열린 것의 차이,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